논란으로 인해서 단일화 이슈가 더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단일화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간의 신경전도 굉장히 지금 첨예해지고 있는 양상인데 물밑에서 이렇게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런 소문도 솔솔솔솔 들려오고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없는 건가요?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그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요. 전혀. 왜냐하면 첫째 하나는 지금 단일화 이슈에 발을 담그는 순간 페이스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뭐 정책을 제시하고 또 국민들의 그 어떤 정권교체 열망을 담아내고 있는데 이것을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으로만 몰려가 버리면 단일화의 책임은 아무래도 1위 후보에게 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페이스를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만약에 단일화했다고 해서 합쳐지지 않아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반은 이재명 후보로 가고 반은 윤석열 후보로 오면 이건 단일화를 하나하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의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교적 낮게 봐요. 더 나아가서 전략적으로 보면 지금 호남에 아직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재명은 싫다 이런 분이 꽤 많아요. 막 욕제의 무슨 전과 사범 이런 분을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분이 그렇다고 윤석열 후보에게는 좀 손이 안 가면 안철수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좀 끌어내리는 효과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하면 그분들이 뭐 이재명 후보를 또 찍게 돼요.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단일화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 거죠. 저 말이 맞아요. 단일화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득보다 단일화 과정에서 잃을 수 있는 어떤 수없이 많은 이제 그 소모적 논쟁과 그 시간이 반드시 동반될 수밖에 없죠. 저희가 2012년도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이 게임에 들어갔을 때 두 달을 단일화 하는 바람에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단일화를 한다면 정광석과 같이 한다면 몰라도 하냐 안 하냐 방식은 뭐냐고 막 이렇게 다투면 그것만 보도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판단하시는 건 맞는데 결론적으로 단일화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이제. 2월 15일이 등록일인데 지금 설 지나고 나면 사실은 한 열흘 남은 거 아니에요. 열흘 사이에 등록 전 단일화 하려면 지금 등록 전에 그러면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여론조사 문항에 대한 룰 미팅도 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이제 열흘 사이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등록 전 단일화는. 그런데 등록 후 단일화가 가능하냐. 그것도 지금 협상을 물밑에서 해야 가능한데 김재원 최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뭐 물밑 협상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럼 단일화는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전략적 판단이 분명히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후보께서 단일화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도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도 중요하고 그 이후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 이 두 가지 면에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형식이 아닌 뭐 일종의 연대하는 것 이런 것 연합하는 것 이런 걸 또 상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안철수 국무총리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 특별히 지금 연정이라는 뭐라고 거는 자리를 줘야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어떤 자리를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계속 지지율 추이나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한 명의 후보로 나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면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단일화에 목을 매지는 않는다. 또 단일화에 목을 맬 때도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